안녕하십니까. 이순희입니다. 이 시간에도 또 이주천 교수님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과감한 여러 가지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문재인 정권이 MBC를 어떻게 장악했는지, MBC를 어떻게 그 홍위병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오늘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2018년도에 MBC에서 이제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MBC가 최성호 사장이 MBC로 이제 취임을 한 이후에 MBC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 우파 인사들을 어떻게 장악해서 꼼짝 그냥 숨도 못 쉬게 만들었는지 MBC를 완전히 그 동토의 왕국으로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그것을 제가 그런 사람들을 그 성명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명서를 쓰므로 해서 그것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MBC라는 곳이 원래가 MBC나 KBS나 이런 방송사들은 새로운 뉴스를 보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 예. 공정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MBC에서 그렇게 동토의 왕국이 되는 과정에서 MBC는 너무나 암흑의 시간이 되어서 예. 누구도 말도 못하고 아주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갑자기 되었어요. 야. 그때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최성호 사장이, 그 무능한 최성호 사장이 MBC에 취임한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MBC 분위기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전부 다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예. 굉장히 성명서로 그것을 글을 쓰므로 해서 MBC 게시판에 올림으로 해서 MBC 직원들이 제 글을 보고 MBC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그때 좀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오늘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정권이 이제는 한마디로 MBC를 이제 정권 장악의 나팔수로 이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홍위병 만들었네요. 네, 홍위병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수님도 뭐 MBC 지금 잘 안 보시잖아요, MBC를.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리면 네. 제가 5.18 때 네네. 그 사람들이 불태워 버렸지 않습니까? 자기들 보도 안 해준다고, 자기 편에서 보도 안 한다고. 예예. MBC, KBS, MBC 불탔어요. 네, 광주 MBC. 광주 MBC가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야.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MBC를 2018년도부터 완전히 정권의 나팔수로 홍위병. 만들어서 예. MBC는 스스로 홍위병이 되어가지고 그 우파 성향 직원들의 업무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무법천지를 만들었어요. 정말 이런 것들 제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뭡니까 얘가? 완전히 그런 국가요?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렸어요. MBC 자체가. 정말 무법천지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 항의도 해야지. 항의도 못 하고 있어요? 항의도 못해. 항의를 하면 무조건 징계를 나버려요. 허허.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MBC에서 벌어졌습니다. 2018년 이때 이제 2018년, 2019년. 그래서 이제 그 실태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이주천 교수님께서 좀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하는 이런 방법 순서로 이제 오늘은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이수님 방송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일단은 질문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었다니까요. 헌법에 있는 거 하고 실태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MBC가 정말 완전히 정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MBC만 알겠죠. MBC만이 아니고 KBS도 그렇게 되고 KBS도 그렇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SBS도 약간 그러고 YTN 연합뉴스 이런 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순서대로 질문을 그러면 제가 해주시면 첫 번째 질문으로 그 이제 MBC 하면은 그 전에는 광주 사태 때 불도 타고 이랬었는데 지금 MBC에는 언론 노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동영 씨가 대통령 출마까지 했죠. 맞아요. 이명박 후보가 붙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고 했고 이 MBC 언론이 굉장히 언론 노조가 드센데 그 주도를 하면서 파업 현장의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MBC는 원래 사실은
저기였지 않아요? 원래 주인이 MBC는 주인이 개인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삼성이 했는데 중앙일보고 중앙방송 JTBC로 되고 네. MBC는 원래 없었습니까? 예, 정부도 아니고. 주인이 없고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주식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정수장학회에서 30%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관변 관하고 민하고 반씩을 투자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있어서 주인이 없는 회사다. 그럼 노조가 먹어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나도 보너스라든가 이렇게 직원한테 그냥 줘버리지. 그걸 뭐 어디 주인이 없는 데니까 어떻게 다 이게 그냥 거의 그렇게 해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MBC 하면 진짜 파업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제가 MBC 하면 그 세월호 네. 하루 종일 방송했어요. 세월호. 네. 그리고 광우병 파업 때 제가 전주에 있을 때 10시에서 12시 사이인가? 저녁에 소주하고 이런 먹는 거 그 촛불시에 야간에 생방송한 게 MBC예요. 그러니까. 참. MBC는 사실은 원래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 방송 드라마 왕국이었잖아요. 드라마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그리고 MBC 가요제. 그리고 엄청난 그 좋은 방송들을 드라마 왕국을 통해서 광고 수익이 탄탄한 이제 수익 구조를 창출해서 MBC 직원들은 굉장히 프라이드도 강하고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MBC가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편집실에서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담당 PD가 일에 너무 몰두하다가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MBC 언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80년대 들어갔죠. 그럼 그전에는 여기 처음입니까? 처음 직장이죠. 처음 직장에서 그 평생 뼈를 묻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MBC, 그러니까 제가 MBC에 대해서 남다른 사람도 많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MBC 언론노조가 이제 파업을 주도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그동안 그 파업이 민노총 산하에 따가를 했습니까? 그렇죠. 민주노총 산하에. 민주노총이 하라면 대로 하네요. 당연하죠. 이거 기사 실으라 하면 빼라. 당연하죠. 민주노총이 지령을 내리면 그대로 아니 근데 합니다. 뭐 때문에 민주노총이 언론 장악합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민주노총이 딱 있으면 이제 이 아래에 16개의 지부가 있어요. 그 지부가 뭐냐면 가맹노조인데 전국 건설산업노조, 철강, 건설, 또 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노조가 있고 전국 교수노조가 있고 금속노조가 있고.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름을 장악하자고 부르줍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법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민주노총 산하에 이렇게 해서 각 산업별로 쫙 이렇게 그다음에 좀 민주 일반 노조가 있고 또 보건의료 산업 노조가 있고 비정규 교수 노조가 있고 또 전국 사무 금융 노조가 있고 서비스 노조가 있고 언론 노조가 있고 여성 노조 지부가 벌써 147개? 언론 노조가 있고 전국 교직원 노조가 있고요. 전국 정보경제 서비스 노조가 있고 전국 민주화학 섬유노조가 있습니다. 택배 노조라는 게 그건 안 들어있어요. 그거는 지금 뭐 정의당 그쪽에서 이석기가 하는 그쪽으로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거 새로 이제. 아니 근데 자기들이 뭐 때문에 이런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전국을 장악해버렸네요. 경제 분야를 모든 산업에 쫙 대한민국을 장악했네요. 그렇죠. 아니 정치권이 왜 이걸 놔둡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기네가 이렇게 각 분야별로 산업별로 쫙 지금 문어발식으로 16개 산업에 쫙 다 이렇게 펴고 있는 거예요. 여야 국회의원들 보니까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요. 비례대표들 많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공정노조 위원장 하시죠. 거기서 배지를 달는 날 없어요? 공정노조 위원장 노조는 뭐 빵값이 뭐예요? 그럼 글쎄 말이에요. 저도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노조 이제 공정사회 아니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뭐 국회의원들도 좀 많이 좀 아는 분들도 이제 많게 되고 이랬는데 말로만 그냥 뭐 하면 좋겠다. 조합은 비율이 많이 차이 나죠. 조합은 우리는 우파 노조예요. 그러니까 공정방송 노조고 얘네는 이제 언론 노조는 좌파 노조고. 지금 TV 하고 있는 그분도 공정노조에 있었던 부산분
한참 저 노조 TV 성창경 씨. 성창경 씨도 경장님 KBS에 KBS 공영방송이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할 때 KBS는 성창경 위원장, MBC는 이순임 위원장. 공영부터는 인기가 좀 없네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아니 그 우파죠, 우파.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좌파냐 우파냐 이제 이걸 따지는 거예요. 숫자가 작으니까. 근데 우선은 이제 노조가 좌파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파 성향 사람 이제 직원들이 우리도 노조를 좀 만들던가 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해가지고 국노조 또 만들었고. 그렇게. 그게 그 작용화 그죠? 작용화가 안 됐으면 우파 쪽도 많이 될 텐데 작용화 되니까 그걸로 많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저 민주노총 숫자가 뭐 100만 명 더 늘었죠. 네 맞아요. 그 이제 또 고치고. 자기네가 이제 파워가 커지니까 계속 사람들을 어쨌든 끌고 안으로 박근혜 되시니까 박근혜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언론 노조를 보면 언론 노조는 2000년도에 이제 창립이 됐어요. 2000년 11월에. 그러면서 언론 노조는 전국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매체 이렇게 해가지고 총 보면은 147개의 노조가 있어요. 연맹이 147개. 그러니까 언론 노조 뭐 다른 것도 정교조 하면 전국에 각 학교의 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언론 노조 하면 전국에 이제 언론, 출판 뭐 이런 쪽으로 뭐 방송, 인쇄 이런 쪽이 다 이제 언론 노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각 이제 언론 노조도 민주노총에서 어떤 지령을 내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하는 거죠. 얼마처럼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맞아요. 정치구호로 하자. 정치구호. 그렇지. 뭐 탄핵하라 뭐 어때라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노총에 이 저기를 보면 강령을 보면 뭔지 알아요? 민주노총 강령 보면 우리는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서 편성권 쟁취를 위한 언론노조 수호투쟁에 나선다. 공정보도 한다고? 말은 이제 그렇게 해요.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거에 말이 그럴듯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정치 세력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해서 비민주적 법사회제도의 개혁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그리고 자유평등 실현의 한길에 힘차게 나선다. 아니 그럼 지금 잠깐만 정의당도 그 노조원들이 가서 만든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 세력이에요. 순수한 정치 세력입니까? 그거는 순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민주노총에서 지령을 내리면 바로 이제 지령대로 따르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저 후보 죽이라 하면 죽이고, 그렇지. 저 후보 살리라 하면 살리고 그러겠네요. 정가 사범이라도 저 사람 이래 하면 뛰어라 하면 뛰라고. 그럼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마음대로 장난치네요. 가짜뉴스 같은 거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두 번째로 한번 언론의 성격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3번 한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MBC 사장 중에서 최승호 사장 체제하에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문에는 이제 최승호 사장 때문에 망했다 이런 소문도 좀 들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그래요? 최승호 사장은 정말 MBC 이제 PD 출신이에요. 근데 PD로 있을 때도 뭐 PD들 저기도 서로 우리 직원들은 다 서로 잘 알잖아요. 일반인도 모르죠. 일반인들 외부 사람은 모르지만 한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은 서로 다 잘 알죠. 진짜 그때 또 뭐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평이 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제 MBC 사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무능함이 완전히 다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요? 일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일 제대로 못하고 그 위에서 뭐 시키는 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MBC 그 일 잘하는 우파 인사들을 다 완전히 일을 다 뺏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엉뚱한 대로 특정 정파에 앞집 노릇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앞집 노릇했죠. 노릇했죠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이 사람이 무능한 게 뭐냐면 MBC에서 그게 잘 나가던 MBC 또 광고 수익으로 이제 MBC가 이제 수익을 하잖아요. 드라마 수입이 상당한데요. 그게. 상당한데 그런 거 드라마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저쪽 지금도 MBC에서 지금 좌파 성향 언론 노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질 않아요.
그냥 안 해도 그냥 월급 쫙쫙 나오고 하니까. 아니 MBC 중국에 수출한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 있었지 엄청나게 않습니까? 뭐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동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 한류. 그럼요. 한류의 중심에서 오. 진짜 그렇게 했던죠. 예. 근데 이제 그 뭐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니까 예. 탤런트들도 MBC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완전히 그리고 또 방송 자체가 완전히 이념적으로 좌파 성향으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일단 노조가 있으니까 특정한 사람들은 완장 차고 일을 안 하고 그렇죠. 질이 떨어져 버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그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니까 시청률이 안 나오죠. 객관적으로 안 하고 역사도 왜곡을 해가지고 드라마도 왜곡을 하면서 대사도 웃기게 하고 그렇죠. 예. 좌파 성향으로 서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방송이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익하고 재밌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요새 저 드라마 보니까 네. 왜 그래 악을 바라보랍습니까? 연기만 하면 되지. 그러게 예? 말이에요. 특히 여성들은 왜 그래? 네. 아침부터 악을 쓰고 저녁까지 가서 악 쓰는 게 그러니까 PD들이나 이 그게 좀 방송 보기가 싫어요 드라마는 이제.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또 뭐 시청률이 나온다고 무슨 시청률 이상하게 그렇게 방송 문화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MBC에 광고가 안 들어오고. 막장 드라마. 네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거하고 연결됩니까? 막장 드라마. 그거는 이제 꼭 이거하고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예, 언제부터 막장이라고 막장. 막장 이게 갑자기 어떻게 문화가. 언제부터? 이거는 막장. 그 전부터 좀 시작이 됐죠. 막장 문화 이게 나라 망치게 네,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꾸 더. 질이 떨어져 버려요. 더 이제 이렇게 해야지 시청률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시청률하고 연관하면서 참 이렇게 하는데 이건 예. 정말 너무나 잘못된 그렇죠. 문화죠. 그래서 어쨌든 시청률 다 떨어지니까 광고료 안 들어오지고 어허. 그러니까 완전히 적자네요. 수익이 적자. 완전히 적자가 적자. 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2018년, 2019년 예. 2년간 MBC 사장을 했거든요. 2년간. 예, 2년간 하면서 적자를 2,500억을 적자를 냈습니다. 이야. 2,500억. 250억도 아니고요. 광고가 안 들어오면 그래 되거든요. 그렇죠. 제작비는 계속 들어가고.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보니까 MBC 보면은 네. 막장 드라마 안 봐야 되겠다 이딱 붙어요. 그렇지. MBC 보니까 예. 안 봐야 된다. 네. 사극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예. 근데 또, 그런 시청률 이런 부분에도 완전히 그렇게 2,500억의 적자를 냈지만, 예. 이 사람이 이제 MBC 사장으로 들어오고, 네. MBC 우파 성향 직원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자리를 빼앗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 이제 이 사람이 2017년 12월에 이제 MBC가 사장이 됐어요. 예. 그 다음에는 오자마자 완전히 지방사 사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MBC 이 사람이 들어올 때도 갑자기 있던 사장을 어떻게든 다 몰아버리고. 예. 총 지부가 몇 개 있죠? 전국에? 총 30개 됩니까? 뭐 MBC 지부. MBC가 16개 정도 돼요. 16개. 16개 되는데 그건 전부 서울 MBC가 모든 걸 주도하고 그걸 있고. 던지고 줍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최성호가 이제 MBC 사장 들어오자마자 지방사 사장 또 임원들 보직 간부들 다 직원들 다 완전히 공격을 하면서. 아니 그럼 리스트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그거 있죠. 리스트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예. 아니 원래 리스트는 없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전부 일하니까 쟤네들이. 아니 박근혜 정부가 리스트 있는 거는 적폐청산으로 왜 리스트가 있냐 하고. 네. 그럼 MBC에서 최성호의 의익 죽이는 리스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쟤네가. 원래 그거 안 한다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하고 근데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저쪽 사람들은요, 예.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중국 공산당 절대로 약속 안 지키고 앞에 가서 말은 번저로를 하면서 뒤에 가서는 안 지키고 있는데 이야. 공산당은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내쫓느냐 하면 뭔가 명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막 5년 전에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커피값이다 조사를 가지고 커피값이다 카드 별별 것을 다 카드 뭐 그냥 그러면서 굉장히 모욕을 주고 이러면서 모욕을 준다는 게 어떻게 실례로 모욕 준다 어떻게 옛날에 노조들 쳐들어가는 겁니까? 쳐들어가지 게시판에 하고 아니 쳐들어가고 강경 이사가 집까지 왔다는 게 그런 거 집 앞에 가서 프랭카드 들고 깽가리 치면서 막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그분이 또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네, 있는데 강의실 앞에 연기래. 가서, 강의실 앞에 가서 깽가리 치면서. 저 강경 이사가 몰라. MBC. 그분은 KBS예요. 근데 엄청 당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다 아니, 했어요. 2,500원 김밥인가 뭐 초밥인가. 네. 아니, 그러면 저 이재명 후보 부인이 김혜경 씨. 네. 그 매덕이 몇 천만 매덕을 했다는데 왜 조용합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자기 편한테는 그렇게 다 아이고, 관대하고. MBC 방송이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카드, 편에서는 카드 관대하고 하니까 내로남불입니다. 저 내로남불의 아주 전형입니다. 기가 막히네. 그뿐만 아니라 MBC 직원들 가운데서도 우파 예. 성향,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권이었으니까 우파 직원들이 예. 우파 이제 성향 사람들이 거의 간부를 했거든요. 그 우파 성향이라는 것이 이제 예. 더불어민주당을 안 찍고 안 찍고 국힘당이나 자유한국당을 그치. 지지한 네.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다 보직 간부를 다 그냥 자천시켜 그 버리고. 리스트를 만들었네요, 미리. 그렇죠, 당연히. 이야. 예.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아니라 또 우파 직원들을 2년 사이 20명을 해고를 했어요. 또 해고를 이야. 시키고 뭐 많은 직원들 우파 성향 직원들 대기 발령시키고 뭐 이런 이거 진짜 세상에 도저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을 그럼 이거 뭐 코치를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치를 받고 한 것이 제 지힘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할 줄도 능력도 없는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이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오더를 받았어. 위에서 뭐 지시를 내리니까 그럼 출세한다. 언론 노조하고 네. 같이 한 거죠. 그럼 출세한다. 뭐 출세 이게 정도가 아니라 네. 자기는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이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거만 할 줄 알았지 자기가 창의적으로 뭐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전능한 인간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해서 정말 그런데 20명을 저기 해고시키고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 몇 명은 좀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예. 뭐 엄청나게 위자료를 많이 MBC가 지금 보태야 되고. 지금 저 걸린 상태입니다. 소송이. 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좀 지났으니까 소송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뭐 그동안에 밀렸던 월급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소송 비용 막대한 소송 비용 이런 것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까지 하고 정말 그래서 참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럼 윤석열 당선자가 이런 사람을 적폐청산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도 지난번에 그 발언 내용을 보니까 이거를 그래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 노조 여기에 대해서 그 언급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거 했는데 더구나 지금 보면 최승호는 그때 2018년도 제가 이제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딱 보니까 1월 2일 날 2018 1월 2일 날 이제 MBC에서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시무식을 하잖아요. 시무식 때 보니까 그 우리 MBC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넓은 스튜디오에서 시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가보니까 시무식이 끝날 때까지 태극기를 안 걸고 애국가를 안 불고 딱 끝나더라고요. 그럼 임의행진 아니면 뭐 무슨 노래도 안 부르고 아무 노래도 안 부르고 태극기도 안 걸었고 또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노래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럼 누가 지시를 받았나요? 그렇겠죠. 당연하게 지시를 받았겠죠. 하지 마라. 그랬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성명서를 썼어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강대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막 저를 보고 막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인공기 한다는 게 다행이네. 그래도 인공기 한다는 게. 옛날에도 이랬다는 둥 뭐 막 하면서 참 기가 막히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저를 막 협박을 하고 막 겁박을 주고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가 조목조목 진짜 성명서를 써서 굉장히 MBC에 계속 올렸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보면은 또 특히나 3월 달에 보니까 전국에 나가 있던 이런 전국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 있던 특파원들을 다 또 소환을 시켰어요. 일괄적으로. 그 MBC 특파원도 유명한데요. 특파원들 소환을 다 시켰는데 그 특파원들이 벌써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인데 보면 특파원들은 완전히 이주를 하는 거예요, 해외로. 집도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뭐 구입을 해야 되고 아이들 있으면 애들 유학시켜야 되고 이게 보통 생활적인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간 여유를 줘야죠. 각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보도들은 이제 외국의 그 여러 가지 보도를 또 보도를 시간 여유를 줘야지 올까. 그런데 갑자기 보통 하면 3년 계획으로 모든 걸 다 계획을 하고 가요. 근데
근데 뭐 어떤 사람은 4개월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된 사람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예. 다 이제 각 구경마다. 근데 그래서 3월 달에 일괄적으로 다 저기를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또 가족 간에 그냥 문제도 많았고, 애들 학교를 어떻게 할 거면 무조건 다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나중에는 이 특파원 출신들이 이걸 고발해야죠. 고발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보상금도 받고 이러기도 했어요. 허허. 근데 이렇게 우파지고, 그런데 예. 도대체가 그 특파원들도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예. 소환을 해버리니까 예. 특파원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한동안 또 그러니까 외국의 뉴스를 보도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달 있다가 자기 사람들을 다 다시 보내더라고. 이야. 이러니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아, 참 기가 막히네. 진짜 이런 문제들 정말 뭐 굉장히 말이 진짜 이런 내용들이 그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예. 네네. 에러 나. 한번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제 예. 이렇게 보면 예. 한번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그 개인적인 거, 예. 개인적인 겪은 5번을 거, 한번 예, 개인적인 겪은 거, 예. 이제 공채시험 문제라든가, 예. 뭐 경찰에 끌려가고 재판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예. 제가 이제 2018년도 이제 그때 이제 저기를 했어요. 잠깐만 요거 한번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이 사람이 최승호입니다. 예. 그 얼굴에 보면 무능해 보이지 않아요? 예. 저는 보니까 예. 이 눈 부분이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이 입 부분에서 굉장히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 예. 같아요. 진짜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더구나 저는 이제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예. 3월달에 2018년 3월에 이제 MBC에서 예. 공채 시험이 있었어요. 예. 공채 시험. 그래가지고 공채 시험에 보니까 시험 문제가 MBC 공채 시험에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5개 중에 답을 고르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주관식 시험 문제인데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화팀을 구성했는데 뭐 어쩌고 설명을 하더니 이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하라. 이렇게 주관식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 MBC를 친북 방송으로 만들려는 어떤 계획이 있다고 봐야죠. 그럼 안 그러면 시험 문제를 만들 이유가 뭡니까? 네. 친북 용공 방송으로 만들자는 무슨 그러니까. 놈의 계획이 은밀한 계획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 시험 문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시험 문제도 한번, 예. 그러니까 2018년도 시험 문제는, 뭐,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고, 예. 2019년도도 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MBC 공채 시험 문제. 여기 보면은, 커밍아웃을 하면서 동성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부모님께 설득하는 편지를 써보라. 이야. 내가 만약 남자가 이제 남자예요. 예. 시험을 보러 왔어요. 근데 내가 만약 남자하고 결혼을 할 경우, 결혼을 해야 돼, 이제. 그럴 경우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제가 남자지만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생겼습니다. 남자를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이것을 이해해주세요. 이런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호호. 이 편지를 써서 들어온 사람들이 호호. 2019년대 신입사원들이 있습니까? 예. 그럼 동성애 얘기가 돌아간 건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건 그거는 아니지만? 모르지만 이야. 이런 시험 문제 이런 걸 써보라는 쓰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허허. 이걸 제대로 쓴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2000년도 MBC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2000년도에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전 여비서에 대해서 그 명칭을 피해자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피해 호소인으로 칭해야 하나 아니면 제3의 표현으로 해야 하나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난 정말 못 쓰겠어. 난 못 쓰겠어요.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참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진짜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18년도에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길래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 회사 돌아가는 일을 성명서를 썼으니까 성명서에다가
썼죠. 최성호 이거 성명 그 내용을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최성호 사장은 왜 이렇게 이런 우리 이해 못할 이런 시험 문제를 냈는지 그 의도를 밝히고 놀란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이제 성명서를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랬더니 끝끝내 아직까지 사과 안 하고 있어요? 사과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최 사장이 북한에 간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에 아마 몰래 간 적 있어요? 몰래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갔는지. 그럼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 모르죠. 국정원이 이 수사하는 거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빨리 회복시켜서 국정원이 회복돼야죠. 조사해야 되죠. 방북 밀복 밀입부 북한의 밀입부 해서 했는지 그게 뭐 북한에 몰래 가면은 저 북한 수령한테 중성매사하는 그 있겠죠. 그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는데 오히려 결국 뭐 그런 데 대한 답은 없고 저를 오히려 경찰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호호. 저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3월달에 그 일이 있었는데 7월에 MBC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경찰관 4명이 아파트 앞에 딱 제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딱 4명이 남자가 갑자기 저 앞에 탁 들이닥치면서 저를 이수님 씨 맞느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경찰에 가자는 거예요. 아니 북한 공산당 사회하고 저 그런 일 당했다니까요 진짜. 그래가지고 경찰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래서 꼼짝 못하고 제가 아니 해방 이후에 북조선의 인민위원회에서 감찰위원회 비서예요? 네네네. 아니 대한민국 이런 일이 저는 2018년 7월에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경찰이 그래요? 네. 그래서 경찰에 제가 완전히 약간 약간 봉고차 같은 조그만 차 있잖아요. 거기다 딱 해가지고는 저를 중간에 딱 태우고 경찰이 2명 딱 서고 딱 앉고 가운데 저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서울경찰청 청와대 앞 여기 광화문 그 왼쪽에 있잖아요. 서울경찰청. 그 경찰서 그거 유명한데? 광화문의 왼쪽에 그 서울경찰청으로 끌려갔어요 제가. 아니 그거 생각나는 건데 이번에 후보자 김사랑 씨 알죠? 네. 그죠? 알아요. 제가 만났어요 저도. 알아요. 경찰 성남 경찰서입니까? 어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다가 맞아. 1박 2일 있다가 탈출한 그거. 그 정신병으로 해가지고 그 경찰이 앞장섰다 그러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이 경찰이 이거 우리나라 경찰이라면 인민의 백성의 지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권이 앞잡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로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어디 지하 주차장에 앉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저를 양쪽에 그 경찰관이 제 팔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해서 구석에 어디로 저를 쳐넣고는 그 고을방에서 8시간 저를 조사를 하고. 아니 그거 고발해가지고 피해 보상액 써야 되는 거. 제가 좀 준비하고 있어요. 변호사. 그래서 그러고 나서 8시간 만에 이제 제가 거기서 풀려났어요.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300만 원 벌금이 나온 거예요 또. 기도 안 차네 참. 기도 안 차. 그래서 300만 원 벌금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게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성명서 썼습니까? 조치가 어쨌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그 2년을 재판을 했어요. 1심에서 제가 무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항소를 또 했어요 저쪽에서. 그래서 또 1년간 또 이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요? 엄청나죠, 진짜. 스트레스가. 거기 재판장 진짜 그런 데 저도 처음 가봤고, 경찰도 처음 가봤죠. 지금 경찰서 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판사들도 못 믿어요, 요새 보면. 판사들이. 맞아요. 그래도 저를 했던 그 판사님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분이니까 저를 무죄로 해줬죠. 그래가지고 무죄 2년간을. 2년간? 네. 야. 그래서 정말 그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살찌신 것 같으니까 먹는 거를 좀 어떻게 좀. 네. 맞아요. 먹는 거 좀 늘으신 게 식단으로. 김사랑 씨가 똑같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해서 다행히 무죄를 받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 됐죠. 정말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일이라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최성호 다시 한번 볼까요? 최성호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또 한번
여섯 번째 질문인데. 예. 아, 이게 국감에 제가. 국감에 간 겁니까? 예. 제가 지금 보시면 이게 국감에 이제 나간 거거든요. 예. MBC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뭐 즐거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있지만 예.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보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이런 MBC가 이렇게 MBC가 이렇게 이 좌파들한테 장악이 돼가지고 국정감사 가서 한 내용은 뭔데요? 예, 장악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완전히 언론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 국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아, 그 무슨 사건으로 포커스 부른 겁니까? MBC가 이렇게 MBC 사태. 예, MBC 사태가 이렇게 위중하다, 엄청나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이 박성중 의원님이 예. 가니까 뭐 박성중 의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 그때 좀 젊으셨네. 그래서. 네네. 젊으셨네. 2018년도. 이거 벌써 4년 전인데. 예. 젊으셨네. 그 당시. 그래요. 예. 진짜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발언하셨습니까? 그래서 MBC 여러 가지 저기가 최성호가 그렇게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무능한 플러스. 네. 이 사람의 의식 구조가 네. 이념적으로. 예. 완전히 장애화된 인물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MBC 그 사장을 시켜준 거예요. 친북 방송을 네. 하기로 작정했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하. 그렇죠. 그래서 그 무능하고 그 능력도 없고 MBC가 지금 전혀 시청률이 안 나오고 네.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상한 그런 아니, 지금 MBC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드라마도 안 보는데. 네. 그리고 시청률도 안 나오게 방송 프로그램을 해대니까 좌파 그렇게 시청률을 해대니까 좌파업자비 역할을 방송 누가 봐요? 시청률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최성호는 지 혼자 식당에 가서 지 혼자 밥 처먹고 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 누구의 사람 시키는 하려면 그럴 수밖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성명서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어떤 날은 최성호 사장이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내가 좀 알려주겠다. 뭐 MBC 아니라 어떤 그 회사의 CEO라면 어떻게 직원들을 독려해서 생산성이 많이 나오게 해야 되고 또한 본인은 또한 이렇게 우리는 그 광고가 수익이 돼야 되니까 각 그 기업체의 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식사라도 하면서 우리 회사에 광고를 달라 이런 걸 따와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광고를 실험으로써 광고비를 받음으로써 MBC 수익이 창출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2018년에 임명됐죠. 2010년 임명됐으면 위에 오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잘할 필요가 없죠. 자. 물론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죠. 이 그러니까. 알파가 뭐냐 이래. 이념적으로 알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다른 쪽에서든지 그러지 시킬 거 하라는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MBC를 완전히 사류 방송으로 만들어 놔버렸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그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죠. 아하. 참. 그랬어요. 그럼 중징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때 미우트를 받겠네요? 당연히 뭐 안 그래도 제가 성명서를 있는 사실대로 썼기 때문에 이 좌파 저기 최성호라든가 임원진들은 저를 완전히 눈에 가시로 보고 그러고 있었고 근데 최성호가 저를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MBC가 아니라 어느 회사든지 사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노조에서 그렇게 잘못하는 걸 계속 일일이 하나하나 저는 전부 다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노조들은 언론 노조는 MBC 언론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MBC 언론 노조는요 최성호하고 한 몸이에요. 일심동체네. 네,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들 온갖 장이라든가 무슨 보도국장이나 무슨 이런 자리 다 차지하고 앉아 있고. 정동영 씨도 국회 대통령 출마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보면은 MBC가 이제 2018년도 사장이 MBC 최성호 들어오자마자 MBC에 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상화위원회 또 완장 찼네요. 네, 좀 전에도 다른데 뭐 정치계에도 지금 위원회 만들었잖아요. 행정부에서 적폐청산 완장 차고. 네, MBC에도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그 무슨 뭐 부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취재를 한 기자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왜 그 일을 했느냐 맨날 치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 여기 북조선입니까? 어디? 네, MBC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KBS도 또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또 그런 이야,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참. MBC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KBS가 따라하고. 그 다음에 연합뉴스에서도 혁신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연합뉴스. 예. 그래서 또 그 똑같이 하고 YTN에서는 또 미래와 발전위원회를 또 했어요. 이 네 군데가 똑같이 했다니까요. SBS는 가만히 있습니까? SBS는 그래도 약간 거기는 주인이 있는 회사라서 예, 그렇게 아마 뭐 거기도 따라하긴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로 저는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바른 말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이렇게 했다면 제가 같은 만약 제가 MBC 사장이다 이러면은 노조위원장을 한번 불러가지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저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위원장님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좀 살살 써주세요. 이런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겁만 낸 거예요. 겁만. 저를 겁냈어요. 엄청.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뭐 이건 사담이지만 뭐 밥 먹고 오다가 어디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얼른 못 본 척하고 딱 돌아서더라고. 죄송해서 저기. 예, 이 정도로 했는데 저는 진짜. 그래서 그 뒤에 그 마무리가 저 MBC에서 나오게 되고 그 마무리가 그 후에 이양 좀 해주세요. 후에 이제 MBC에서는 그 전까지. 예, 어떻게든 저를 골탕을 먹이려고 고민을 했어요. 그럼 뭐 뒤집겠네요. 뭐 비리라든가. 비리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뭐 체크카드.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뭐 그냥 뭐 뒤집을 거 아니에요. 다 뒤져도 그런 건 전혀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전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나왔어?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제가 2018년 말이 이제 정년이에요. 정년. 정년. 정년 퇴직을 할 시기에 이제 MBC에서 평생 일을 하고 저는 일 중독자처럼 정말 일하는 걸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MBC 어떤 선배님은 저보고 소처럼 일하지 말라고 좀 쉬면서 일하라고 이랬는데 저는 굉장히 어쨌든 뭐 굉장히 자타가 굉장히 일을 좋아하고 일벌레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12월 말이 정년퇴직인데 11월 16일 날 그러니까 한 달 반을 앞두고 정년퇴직 한 달 반을 앞두고 2개월 정직을 내리더라고 저보고 2개월 정직을 그 이유가 있을 겁니까? 그 이유는 이제 회사 행위를 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가서 그 국감에 가가지고 MBC 실태를 얘기했다고. 명예를 실추시켰다. MBC 명예를 실추시켰다. 명예시킨 게 아닙니다. 실추시킨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MBC가 이렇게 잘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 똑바로 할 수 있게.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2개월 정직을 받고 그래서 아주. 그럼 뭐 감봉 처리 또 해요? 감봉? 아니 그런 건 뭐 그런 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정년퇴직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불명예 퇴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봉급은 그대로 나오고요. 아니면 감봉 처리 물질적인 건 아니고. 마지막에는 월급도 못 받고 나왔죠. 지금 소송 정직을 시켜놨으니까. 지금 그거 다시 정권 바뀌었으니까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시구나. 소송 제가 이제 무죄를 받고 나서 이제 소송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박성재 사장으로 MBC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분 성향도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런 사람 한 거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누구? 박성재? 박성재 사장.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이죠. 그 사람 저기 언론노조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뭐 같이 지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참 들어보니까 참 기도 안 차네요. 방송사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결론 부분인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이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국민 주권론. 맞아요. 그러면 국민이 주인 되어야 되면 국민들이 현명해가지고 올바른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체제를 수호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지자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걸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판단력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여론인데 교육과 여론인데
방송에서 여론을 잘못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MBC라든가 개별 네, 보면. 네, 네. 그러면 자유민주 체제의 두 개의 기둥이 교육기관하고 언론 방송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언론 방송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 예? 그러면- 완전히 이전에, 예. 이전에 우파 성향으로 보도를 했거나 무슨 일을 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 그렇게 취조를 한 궁금한 거예요.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이런 짓거리를 못했거든요. 못했죠. 근데 맞아요. 세 번째 예. 레프트 파르먼트 맞아요. 주사파 정권이 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달라도 그 체제를 뭉개려 한 이유가 네. 그 언론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단계 공산으로 갈라 하다가 지금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이런 네, 겁니다. 예, 뭐 예. 결론적인 건데 이제는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네. 내가 좌익이다 내가 이래 해도 네. 주사파라 해도 네, 숫자가 많아져서 네, 네. 뭐 한번 해라면 해봐. 예. 자신이 만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뽑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내 세력이 커졌으니까 네, 네. 내가 이렇게 한번 완장차감 해도 예. 나를 너희들이 이길 수 있냐? 네. 합법적으로 해도 된다. 네. 하다가 지금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앞으로 어찌 됩니까? 그래도 방송을 저는, 방송 이제 윤석열 예. 당선자가 지금 당선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좌파들, 저런 인간들 진짜, 저런 사람들을 정말 이제는 절대로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아니 네.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렌이 정부 잡았을 때 맨 먼저 장악한 기관이 네. 정보부하고 언론 방송기관을 장악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문재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리 나올 사람인데 미리 좀 편안하게 나오는 게 네. 막 어거지로 막 완장차고 해가지고 행패를 해가지고 네. 저렇게 했거든요. 네. 지금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정부가 네. 언론을 장악을 못 해가지고 지금 뭐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장악하라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제대로 네. 이 나쁜 짓을 못하게 국민들에게 선동해가지고 촛불로 길거리 못 나가게 네. 그 정도는 정권이 네.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윤석열 당선자가 네. 언론 뭐 협치하지 뭐 허허허 하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난번에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언론에 이런 부분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랬더니 지금 언론노조하고 이 좌파 성향 언론 단체들이 지금 막 공격이 들어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네. 청와대다 무슨 국방부다 무슨 광화문이다 지금 이사관이 뭐지 네. 카페트 깔고 편안하게 잠잘 때가 아니라 네. 이야기가 우선 해야 될 게 뭐냐. 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맞아요. 조직에서는 네? 이제 발령을 내버리면 그 발령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도 2017년 12월에 이제 무능한 재성호가 사장이 된 이후에 네. 완전히 보도국의 간부들을 다 그냥 그 얘기 들으셨죠. 조명 창고로 발령을 다 내버렸잖아요. 허허. 창고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아니에요. 조명기구를 놔두는 곳이에요. 여기다 갑자기 책상을 한 서너 개 갖다 놓고 잘 나가던 직원들 전부 거기다 딴 데 엉뚱하게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그냥 발령을 해서 그냥 계속 근무하게 이렇게 몇 달을 근무하게 한 거예요. 재수로치 이 예.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기가 막히네.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니, 일어났어요. 이 적폐 검사 출신인 칼집이 출신인 네. 윤 당선자가 이 좌익의 적폐 청산 예, 이거 반드시 예. 해야 되겠네요. 예,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지. 돼요. 먼저 해야 돼. 안 이걸. 되면 이제 다 장악된 거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예. 그대로 나가면 이거 정권 유지 못해요. 그래요. 그리고 해서 이후에도 지금 우파 직원들이 그것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다 거의 막 스스로 사퇴한 사람, MBC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허허.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허허. 사람이 누구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나. 실업자, 갑자기 그죠? 실업자. 직원 이유도 없이. MBC에 근무를 예. 출근을 했는데 그냥 책상만 앉아있고 아무 일을 안 주고 그냥 거기서 계속 앉아만 있고 완전히 왕따 시켜놔버리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 이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서 예. 촛불 시위 들고 예. 윤석열 당선자에게 촛불 시위하라고 강화문이든지 국방부로 가라면 이거 어쩔 겁니까? 네, 그러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도 MBC 직원들, 우파 직원들은 예. 그렇게 전부 다 일도 제대로 안 주고 아니면 하찮은 일 이런 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국장급 이런 사람들한테. 허허. 그래서 지금 그러고 지금 있다니까요. 우파 성향 직원들은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지금 있습니다. 아니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 정권이 한 적폐를 보면
기가 차서 네. 혈압이 올라서 지금 네, 혈압약 먹어도 좀 먹으라만 합니다. 네, 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온몸으로 제가 네. 막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제가 2018년도 정년퇴직을 1년간 하면 네. 퇴직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를 MBC 직원들이 그래도 그 직원들이 굉장히 언론노조의 젊은 직원들조차도 저를 굉장히 개인적으로만 옹호를 해주고 옹호를 해주고 그 경찰 어떻게 됐느냐고 걱정을 해주고 지지한다 그러고 그 노조 언론노조 개인별로 만나면 그렇게 해줬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장군이라고 장군의 피가 오른다고 여성이지만 그러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MBC의 유관순이라 그러고 아니 근데 지금 저 MBC뿐만이 아니고 네네. 지금 문재인 주사부 정권 이후로 이리저리 짭짤하게 수익 보면서 뭐 별의별 방송이 교통방송에다 뭐다 해가지고 막 가짜뉴스도 막 양산하는 그런 거 많죠.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그렇죠, 많죠. 예. 이거 앞으로 참 언론 정화한다는 게 그래서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장악이 됐는지 이런 걸 좀 소상하게 좀 아시고 언론을 빨리 우파가 다시 이렇게 장악을 해서 이 언론 문제가 굉장히 정말 심각하잖아요, 진짜. 아니 공화국의 뿌리에 뼈대예요. 그럼요. 방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여론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여론을 형성하느냐, 나쁜 여론을 형성하느냐. 그거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지금 또 문제가 지금 김어준이 교통방송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이상한 내용을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정말 이 문제도 빨리 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우리 이순님 박사님 MBC에서 있었던 고초를 들으니까 제가 막 이거 혈압이 올라가지고 혈압약 다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MBC 온 기분입니다. MBC에 와서 출연한 기분입니다. 제가 지금 전주 MBC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이주천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MBC가 어떻게 좌파들한테 장악이 되어서 홍위병이 되었는지 그런 과정,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또 그를 또 온몸으로 막다가 완전히 경찰에 끌려가고 완전히 그런 순환 과정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